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어제 발사한 물체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언론 성명에서 초기 평가는 IRBM 발사임을 보여준다면서 미사일은 일본 영토 북쪽 위로 날아가 일본 동쪽 육지로부터 약 500캐리, 926km 떨어진 태평양 바다에 낙하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국 정부가 미사일의 종류와 성격을 규정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또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미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확인했고, 태평양 사령부는 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괌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발표한 백악관 성명에서 위협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행동은 그 지역과 세계 모든 나라 사이에서 북한 정권의 고립을 확대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는 북한으로부터 크고 분명한 최신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이 정권은 국제사회 행동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소의 기준에 대해 경멸을 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함께 대북 압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국제사회도 동참하도록 최대한 설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비행장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탄두가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홍재성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비행장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전 5시 57분경입니다. 평양 수남 비행장에서 발사했습니다. 이 비행장에서 발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비행장 발사는 기동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매우 과감한 선택이라고 국정원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ICBM의 마지막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도의 재진입 성공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상세한 재고는 현재 정밀하게 분석 중입니다. 북한이 새벽에 발사한 미사일은 약 2,700km를 날아가 일본을 통과함으로써 일본과 미국을 향해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타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네들이 과시를 하려고 했다는 것과 더불어 사실은 일본 상공을 통과시킴으로써 일본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과감한 도발을 한 거죠. 그러나 괌 포위 사격을 예고하는 행동은 아닌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외교 고립이 심화되고 대외 여건은 나빠지겠지만 추가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국정원은 전망했습니다. ICBM급과 SLBM이 충분히 추가 도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이 밖에 북한은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촉구하면서 남북 관계는 관망할 것이라고 국정원은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재성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신고리의 경우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탈원전 정책 방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미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뒤처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서서히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는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당초 건설 백지화가 제 대선 공약이었으나 공정률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환경부와 국토부를 향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당부했습니다. 물 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이어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추진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바꾸는 작업과 동시에 새로운 부지에 국가적 시범 사업을 조성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선택 약정 할인율 상향을 놓고 소송 움직임을 보이던 이동통신 3사가 결국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25% 요금 할인은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약정요금 할인율 상향 조정 고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사들은 그동안 25% 요금 할인이 시행되면 재무적 부담 등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 여론의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고심 끝에 정부 방침을 받아들인 겁니다. 시장에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통 3사를 상대로 각각 실태 점검과 담합 의혹 조사에 들어간 것도 일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여러 검토를 거쳐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통사들은 다음 달 15일 전까지 25% 요금 할인 시행을 위한 전산 개편과 직원 교육 등의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존 가입자 요금 할인 확대와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최종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20% 가입자가 다음 달부터 25% 할인 적용을 받으려면 기존 약정을 해제한 뒤 개별적으로 이 통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